앞에 논제와 관련되면서도 표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택해봤습니다. 통계 자료는 조금 시일이 지난 겁니다만은 아마 지금 추세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조금 더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출제 가능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논제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표그림 1과 표그림 2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할 때는 정확하게 논점, 즉 주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해놓으면요. 통계 수치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자살률이 높은 게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대책은 어떤 방향에서 세워져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이 통계 자료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거기 이제 통계표에 나온 것을 그래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둘 다. 근데 표그림 1은 한국 자료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수명 증가와 자살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증가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실제 실업률 문제를 못 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자료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 분석형 문제를 내기 위해서 교수님이 미국 자료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칩시다. 조사를 안 해놨어. 그러면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나 아니면 문화적 배경도 비슷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자료가 있으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걔네들도 막 70년대 고도 성장했고 유교 문화에 베이스가 있고 하니까 그 자료하고 우리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없어. 그러면 아유 모르겠다. 미국이라도 가져오자 해서 경제적 격차만 고려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같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의 자살률과 평균 수명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평균 수명을 X축으로, 자살률을 Y축으로 이렇게 놓으면 전체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평균 수명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표에서 보듯이 1999년도, 1998년도하고 2002년도의 이 자살률은요. 물론 여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96년도에 12.9명에서 97년도 13.1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98년도에 18.5명으로 팍 튀어오릅니다. 급증을 하죠. 그러다 99년도에 떨어지다가 2000년도에 13.7명 정도로 떨어지다가 2001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 18.1명으로 다시 급증을 합니다. 평균을 훨씬 벗어나는 이 두 특이점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요거는 좀 이따 하시고요.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평균 수명과 자살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성립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건, 그 사회의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거? 아까 좀 전에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의 관계를 논의하는 논지에서 그 사회의 평균 수명이 높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에 안정되고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평균 수명과 자살률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사회에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데 왜 자살률이 높아지느냐. 요걸 생각해야 되니까 아까 그런 분석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평균 관련성은 있지만 초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사회의 평균 수명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자료가 한국 자료라는 걸 고려하면요. 한국 사회가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높아지면서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센스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평균 수명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평균. 어느 반의 학생들이 이번에 수학 점수 평균 점수가 올랐어. 무슨 뜻이에요?
점수 100점, 90점 받은 애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명을 따지면 뭐예요? 나이가 풍성하게 100점, 90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지면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뭡니까? 노령인구,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고령인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앞 논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식생활이 개선되고요. 의료 혜택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죽어? 계속 살아야지. 왜 자살률이 높아지냐고. 한국 사회는 후진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중진국 수준이 됐지만, 즉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돈을 벌어서 일을 할 때는 굶어 죽지는 않는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직장을 이제 벗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는 대책이 없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미국 문제도 대비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진국, 내가 한 달 일하고 회사를 간뒀어. 거기 실업수당도 나오고 번 돈도 한꺼번에 많이 벌어서 1년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이 선진국. 중진국은 한 달 일했어. 실업수당 조금 나와. 석 달 일하면 먹고 사는 게 깝깝해져. 후진국 한 달 일했어. 실업자가 됐어. 당장 내일이 깝깝해. 이게 후진국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는요. 그동안 이 한강의 기적 고도성장을 통해서요.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는 동안은 굶어 죽을 염려는 없는 구조까지는 만들었어요. 중진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직해서 노인이 되었을 때 그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전혀 안 돼 있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노령 인구들이 대책 없이 노인 인구가 돼. 사회 대책이 없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자식들한테 얹혀 살다가 어버이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시에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노인 부양 대책이 사회적으로 개별 가정들이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 자살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고령화를 끌어들여. 두 번째, 그런데 여기 98년도하고 2002년도 이거 평균치를 벌 넘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이 기간 96년도 2002년 이 조사 기간 중에 평균으로 따지면 한 4명 정도 되겠는데 여기 18명 가까이 치솟는 이 상황은 어떤 요인이 작동했을까? 평균 수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이 개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 요인이 뭘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듯이 뭐 사회책에서 배웠습니다. 1998년은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나라 경제가 흔들었던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외환위기. 그래서 IMF라는 기관에서 달러를 빌려와야 되는, 그리고 외국의 그 투기꾼들의 달러라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외환위기 때요. 외환위기 때 자살률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2002년은 뭔가요? 월드컵 했을 때 응원하다가 기뻐서 아니고요. 이 98년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비로소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98년도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한국 경제, 국내 경제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막 돈을 벌고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7,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외국 자본, 해외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도 이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어갈 만한 만큼 시장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자유롭게 한국 시장이 개방되도록,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수익이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이익이 크게 남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IMF라는 기구에서 달러를 빌려주면서 요구를 했던 거죠.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한국 사회의 여러 법제, 법령, 기업 문화, 풍토를 바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노동의 유연성 강화 아닙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죠. 기업이 왜 한국 기업은 젊었을 때 한번 취직을 하면 일을 나중에는 막 한 20년 근무하고 나서는 이제 능력도 없고 막 그냥 월급만 타가는데 왜 정년까지 보장해 주냐? 회사가 어려우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게 법을 바꾸라는 거였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죠. 이 경제 위기 때 실직자, 사업이 망한 사람 많은. 당연히 그들이 모시고 있던 그 개별 가정에서 모시고 있던 노인들의 자살 위협도 크게 받아. 물론 뭐 실업자들의 자살 위협도 커지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요인.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라는 말은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뜻이에요.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나름 이제 형성됐던 중간계층이 없어지고요. 극소수의 그 상위층과 대다수 국민들이 서민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게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러면서 또 자살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공통점이 뭐라고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구나. 요거는 좀 짚어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